결혼 45년. 남편은 어느 봄날 갑자기 떠났습니다. 어디 간다는 말도 돌아온다는 말도 없이요. 모두들 말했죠. 이 나이에 무슨 일이겠어. 하지만 그날부터 제 인생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회상 따뜻했던 시작과 무너진 시간. 그 사람과 처음 만난 건 20세,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세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학교 앞 찻집에서 데이트를 하던 그 봄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 당신만 있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시댁살이도 견딜 수 있었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날들도 그 사람의 뒷모습 하나로 버틸 수 있었죠. 신혼 초엔 웃음이 많았습니다. 자취방 한 칸에서 시작한 우리 부부의 삶은 비좁았지만 서로에게 기대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가 태어나고 집 장만을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다 보니 언제부턴가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이 줄고 눈빛이 멀어지고 서로에게 관심이 아니라 의무만 남은 순간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림을 꾸리고 하루하루가 바빠서 우리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도 잊혀졌습니다. 이 자녀와의 갈등, 가출이 남긴 균열. 남편이 사라지고 딸과 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혹시 뭐 모르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내가 바보였다는 걸, 무심했다는 걸, 혹은 모든 걸 알고도 외면한 공범이었다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딸아이는 분노했고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남편이 인출해간 적금 통장. 혼자 살아가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의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딸은 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 없으시니까 아빠도 외로웠겠지. 나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말이 이토록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며칠 후 아들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대화하시는 거 나는 어릴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지켜왔다고 믿은 이 가정의 풍경이 자식들에게는 침묵의 벽으로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 마을 사람들의 시선, 조용한 폭력. 며칠이 지나 마을 어귀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죠. 70살의 가출이라니 바람났나 봐. 에이 집에 문제 있었겠지. 부인도 무뚝뚝하던데. 웃으며 지나쳤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한순간에 이상한 여자, 문제 있는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흥미거리였겠지만 나에겐 존재를 무너뜨리는 폭력이었습니다. 가장 아픈 건 그 모든 말 속에 그 사람은 돌아올 거다라는 희망조차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리고 그 문장에 도달하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자, 나를 다시 찾는 여정.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처음엔 밥도 안 넘어갔어요. TV 소리도 싫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조차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어느 날 마당의 장독대 앞에 핀 백합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집을 지키는 안주인?
아니요. 나는 나였습니다. 그날 이후 혼자 하는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 작은 봉사도 해보고 평생 못 배운 한글 공부도 시작했어요. 카페에 가서 혼자 커피도 마시고 마트에서는 내 입맛에 맞는 반찬을 직접 골랐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하루하루가 견딜만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비어버린 자리는 조금씩 나라는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나라는 존재를 새로 알아가게 됐습니다. 70세에 시작된 혼자만의 삶은 생각보다 외롭지만 예상보다 가볍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언제나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사람 없이도 숨 쉴 수 있는 나. 그 무엇에도 속하지 않는 나. 바로 그 존재로서 살아갑니다.